네,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부상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수술 이후에 혹시 이제 후유 장애가 남게 됐을 때 이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하려면은 후유 장애에 대한 진단 발급이 돼야 됩니다. 후유 장애 진단을 잘 받는 방법 또는 영구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머리를 다쳤다든지 또는 팔, 다리, 척추나 또는 복부 내장기관 신체 부위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고 이제 부상 정도가 심하더라도 수술을 잘하고 재활치료를 잘하게 되면은 후유증이 안 남을 수도 있고 또 후유증이 남더라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호전돼서 후유증이 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보상에 있어서는 많이 다쳤다고 해서 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뒤에 과연 그 후유증이 얼마나 남을 것인지 그것이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것인지 일시적인 한시장애로 장애 남을 것인지 또 장애가 안 남을 것인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 진단은 어떻게 발급이 되느냐?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정해준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통해서 감정의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 진단 누가 발급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선은 환자 상태를 잘 아니까 치료의사가 발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 환자가 장애가 많이 남기를 원하겠습니까? 장애가 적게 남기를 원하겠습니까? 장애가 많이 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나 수술이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치료한 의사가 장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 장애에 대한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통상적 교통사고로 피해 보상에 있어서 장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해자가 장애에 대해서 가동할 수 있는 수익에 상실된 부분을 보상을 받는 것이 장애에 대한 일시수익입니다. 그것은 결국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험사에서는 장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산정한 데 있어서 지금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호프만식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간에 공제하는 것을 라이프리치 방식으로 하던 것을 법원과 동일하게 이제 호프만식으로 공제를 하다 보니까 영구장애가 남냐 안 남냐에 따라서 피해 보상액이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나이가 젊을수록 금액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내가 받는 수입에 대해서 장애만큼에 대한 부분을 가정계약까지 중간에 공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될수록 피해 보상이 큽니다. 그래서 영구장애는 굉장히 피해 보상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로 자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문 결과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 보상을 산정할 기준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장애 진단이 발급돼야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결국 자문을 통해서 하는데 이 자문의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평가하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피해 보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제조합의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분들은 소송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소송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분쟁이 많다 보니까 소송하지 않고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객관적인 평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의료 전문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기관 내에 있는 의사들이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장애 평가를 해서 그 해신 결과에 따라서 공제조합과 소송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장애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각종 자료를 첨부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자료를 등기로 발송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한테 주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공제조합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평가로 해서 피해자한테 불이익이 있는 염려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피해자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변호사를 일단 찾아가서 교통사고에 대한 장애 평가를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 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하면은 시간과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소송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특히 이제 의사 출신, 의료 전문 지식이 많다든지 이런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본인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